네, 안녕하세요. 직장 경매초보 락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해설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해설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냐? 이거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한테 내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12월 10일부터는 이제 기존 현행대로 1개월 전이 아니라 새롭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날짜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1개월 전, 그 다음 날부터는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제 계약 만료 6개월 전, 이제 1개월 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맺었고 현재 나는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3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도 다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 때문에 제3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진짜인지 이거 진실 여부는 따져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에게 제3자와 계약했다라는 계약서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증명이 된다라면 내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전에 이미 4년 이상을 쭉 살아왔어요. 근데도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전에 사는 거는 그냥 일반 계약갱신인 거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묵시적 계약갱신도 갱신 요구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죠. 묵시적 갱신은 그냥 간행적으로 이제 연장해서 사는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요구를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요구했을 때 쓰이는 게 계약갱신 요구권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도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이제 계약서 쓸 때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하냐? 이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떤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기로 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나 그냥 계약갱신 요건 사용해서 2년 더 살래라고 했으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은 1개월 전까지지만 20년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그 사이에 번복을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임, 어, 법 시행 전에 그리고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우리 집주인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임차인이면 내가 임대인한테 나 계약갱신 요건 사용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은 임대인한테도 조금 이게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을 더 살 수가 있는데 내가 1년만 살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가야 돼. 그럼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임차인이 통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2년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내용은 1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2년 거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뭐 전화, 문자, 카톡 등등등 내용 증명. 근데 아무래도 안전한 측면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좀 추천하고 있다라고 해설집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일단 보시면 첫 번째로 두 번의 월세가 밀린 경우에요. 그 두 번이라고 하면 지금 1월, 2월 연속적인 게 아니라 1월에 한 번 밀렸고 안 냈고 한 5월에 한 번 또 안 냈어요. 그럼 총 2회의 월세가 밀린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임차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던 경우, 뭐 신분을 속인다거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건 뭐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뭐 중개 수수료를 뭐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좀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좀 부탁을 해서 나가다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동의를 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러니까 전전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단으로 자기가 또 주인 마냥 새롭게 어떤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안 된다. 그리고 집이 파손된 경우는 또 할 수 없고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멸실이 되는 경우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 가족이 거주를 목적으로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이유라고 하면 또 갱신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재건축 내용이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인의 허락 없이 집을 좀 과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거나 원상 회복이 좀 어려울 정도로 공사를 한 경우,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조항이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요구권을 사용을 해도 거절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해설집이 필요하겠죠.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거주를 할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잘 보시고, 네,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이 거주를 하기로 해서 부모님이 거주를 하시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차후에,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또 임대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전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이 진짜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라는 얘기겠죠.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둔 경우 손해배상 부담해야 하는가,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가. 만약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했는데 공실로 비워둔다 라고 한다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손해배상 대상 책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집을 내가 인테리어를 뭐 공사를 뭘 하려고 해서 집을 비워둔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3자들이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법법 제6조 제3제 5항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의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한지 불가능하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실거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임대료 상한 제한 5%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5%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말이고요.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의 요구하면 무조건 5% 올려줘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5%가 상한제이고 5% 이내로는 자유롭게
한번 협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할 수가 없는지, 그것도 그렇지 않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 이내에서 협의를 봐라, 이 내용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5%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계약이 체결은 가능하고 그 계약갱신 요구권 1회는 아낄 수가 있다. 아직 그 티켓은 사용하지 않은 거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가 초과됐는데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증액을 하여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에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는지,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 연장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현 시점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전월세 전환 관련해서는 이건 지난번에 다뤘지만 계약갱신 요구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계약을 했으면 전세로, 월세로 계약했으면 월세로. 근데 갑자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임차인 동의 없이 곤란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전환율 4%에서 2.5% 변경되면 존속 중인 계약도 적용되는 건지, 이미 개정되는 시행령 당시 종속 중인 임대차 대하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하는 경우에부터 적용된다. 그러니까 전환에 동의를 했다. 근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 뭐 500에 30만 원이라고 500에 30만 원이라고 산다면 이것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이 이후에 예를 들어 뭐 200에 35만 원으로 올리고 싶지만 나머지 그 300에 대한 보증금 300에 대한 거는 4%가 아니라 2.5%로 계산해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겠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주택임대차법에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주거용 건물은 모두 적용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이건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법인은 주택임대차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적용되는지, 민특법 상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는 5%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 해설집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문의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락처가 있거든요. 이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짧았지만 이렇게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혹시 이 해설집이 필요하시다면 블로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